태양은 뜨겁게 타오르고 햇살은 넓고 메마른 모래밭에 내리쬐고 있었다. 그 풍경은 마치 무거운 공기 속에서 흐릿하게 펼쳐진 그림 같았고 오직 바람이 부는 소리만이 부드러운 모래를 쓸고 있었다. 그 메마른 풍경 속 군복을 입은 한 젊은 여군이 주변을 바라보며 혼란과 결단이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신혜원,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한국 군인 중 한 명이었다. 젊은 여군인 혜원은 자신이 이렇게 가혹한 도전과 맞닥뜨리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러나 이 임무는 바로 그녀가 자진해서 선택한 도전이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놓치더라도 괜찮아요. 작별 인사를 해도 괜찮아요. 혜원은 항상 국제 군사 임무를 경험할 기회를 갈망했다. 특히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실전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에 있을 때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녀가 마주한 가혹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타오르는 듯한 더위, 바람이 불 때마다 휘날리는 모래먼지,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총성과 포성이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그녀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혜원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임무를 수행하는 동료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전력으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어느 오후 혜원이 난민 캠프에 식량을 배급하던 중 미국군의 한 지휘관을 만났다. 그 지휘관은 박준호 대령이었다. 그는 그녀가 지금까지 만난 다른 지휘관들과는 다르게 블랙벙커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었으며 전쟁터에서 언제나 확고한 지지처가 되어주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강인한 체격을 유지하며 누구나 존경할 만한 특유의 품격을 지닌 그였다. 혜원이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짧은 순간에 그녀는 그의 내면에 있는 확고한 결단력과 안정감을 느꼈다. 그 순간 이후로 혜원은 그와 함께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그의 존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수많은 중동 전쟁에서 싸운 경험이 많고 60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혜원은 점점 더 그에게 호기심이 생기고 그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냉정한 외모 뒤에 숨겨진 진심과 용기를 점점 더 느끼게 되었다. 어느 오후 두 사람이 난민 캠프에 약품과 의료 장비를 배급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혜원은 실수로 상자 하나를 떨어뜨렸다. 그녀가 그것을 주우려 몸을 숙일 때 뒤에서 강한 손이 상자를 잡고 그녀를 도와 일으켰다. 혜원은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그녀가 여러 번 들었지만 직접 만난 적이 없는 박준호 대령이 있었다. 박 대령은 그녀를 보고 부드럽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조심해, 신혜원. 그 순간 혜원의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명령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이었고 마치 그가 진정으로 그녀를 걱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혜원은 그들 사이에 묘한 유대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감정을 명확히 공유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계속해서 군사 임무를 함께하며 혜원은 점차 박준호 대령의 존재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을 볼 때마다 수많은 전쟁을 겪고 치열한 전투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 그가 이제는 이 낯선 땅에서 약한 이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만날 때마다, 함께 작업할 때마다 혜원과 박준호 대령의 관계는 점차 변해갔다. 그것은 단순한 동료 관계를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와 같은 것이 되었다. 짧은 대화와 일에서의 도움을 주고받으며 점차 그들 사이의 감정이 자라기 시작했다. 혜원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박준호 대령의 품 안에서 느껴지는 안전함과 확고함이었다. 수많은 전쟁을 겪고 이제는 그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된 박준호 대령에게서 그녀는 그 어떤 위로도 얻을 수 있었다. 그들 사이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각자의 눈빛, 고개를 끄덕이는 한 번의 제스처, 간단한 인사 한마디에도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나이 차이와 군 규율 같은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을 공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그 감정이 서서히 자라났고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거부할 수 없었다. 구호 물자를 배급하는 임무에서 짧은 만남을 가진 후 혜원과 박준호는 함께하는 임무에서 계속 만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지역에 도착한 지 몇 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혜원은 자신이 일을 하는 방식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느꼈다. 종종 이러한 감정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녀는 박준호와 만날 때마다 둘 사이에 어떤 묘한 감정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매일 아침 그녀는 임무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갔다. 단지 일 때문만이 아니라 박준호의 존재 때문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 일에 임하며 모든 임무를 최대한 전문적으로 수행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들이 공유한 만남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다. 박준호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업무를 주고받을 때마다 그녀는 그가 다른 동료들과는 다르게 자신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도 역시 전선 근처의 마을에 의료 물자를 배급한 후 혜원과 박준호는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앉았다. 멀리서 총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여전히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다. 혜원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의 피로감을 느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마치 보이지 않는 전쟁처럼 사람들은 날씨와 환경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싸우며 살아가야 했다. 박준호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군사 지도를 살펴보고 있었지만 혜원은 그의 마음이 그곳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박준호가 많은 전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쉽게 공유하지 않는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나 경험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혜원은 그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그를 바라볼 때마다 가장 뚜렷하게 느꼈던 감정이었다. 업무를 마친 후 두 사람이 일어설 준비를 하던 중 박준호는 갑자기 말을 꺼냈다. 고마워, 혜원. 이 일이 쉽지 않았지만 너는 항상 잘 해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하면서도 약간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따뜻하게 만드는 온기가 있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또다시 그 묘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고맙습니다, 대령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박준호의 칭찬은 그녀 안에 어떤 부분을 건드린 듯했고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 이후 며칠 동안 혜원과 박준호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 보였다. 함께 일할 때마다 업무 외의 대화들이 조금씩 쌓여갔다. 그들은 가족에 대해, 군인의 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그리고 미래의 희망에 대해 나누었다. 그러나 특별한 점은 혜원이 박준호와 함께 있을 때 전혀 피곤하거나 지루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그녀는 박준호와 대화할 때 항상 편안하고 자연스러움을 느꼈다. 그런 감정을 다른 누구와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어느 날 밤 극도로 긴장된 임무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임시구역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다. 공간은 고요했고 불꽃에서 나는 소리와 그릇 소리만이 들려왔다. 혜원은 박준호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저 일반적인 평가가 아니라 부드럽고 이해심이 담긴 관심이 느껴졌다. 혜원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로 인해 조금 어색한 기분을 느꼈다. 식사 중 박준호는 갑자기 물었다. 혜원, 이 임무가 끝난 후 너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혜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미래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매일이 도전이고 매일이 싸워야 할 전쟁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준호의 질문은 그녀가 전쟁이 끝난 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킨 후 대답했다. 저는 군에서 계속 일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임무에 참여하는 건 제가 항상 원했던 일이지만
때로는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모든 것에 맞설 수 있을지 자신이 없기도 해요. 박준호는 부드럽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거야. 미래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지만 잊지 마. 때로는 미래가 우리가 오늘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해. 박준호의 말은 혜원을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다. 그녀는 그가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말은 그녀에게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매일 밤 그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였다. 그들 사이의 감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 군에서의 위치, 그리고 엄격한 규율이 이 관계를 넘어설 수 없게 만들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 그들이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단지 시선 하나, 가벼운 고개 끄덕임만으로도 두 사람은 그 감정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마도 그 순간이 바로 혜원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때였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존경의 마음만이 아니라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혜원은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박준호에 대한 감정은 점점 더 깊어졌지만 그녀는 그 감정이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었다. 그들 사이에 뭔가가 변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무시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매일 아침 임시 텐트의 고요한 공간에서 깨어날 때마다 혜원은 자신의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박준호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가 그녀처럼 바쁜 일과 중에도 늘 서로를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나 모든 것이 항상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군인이고 그도 군인이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군의 규율 속에서 유지되어야 했다. 감정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 한계를 넘을 수는 없었다. 그날 다시 한번 혜원과 박준호는 최근의 충돌로 큰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의료 지원 임무를 함께 수행해야 했다. 이 임무는 두 사람 모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 지역은 적군에 의해 몇 주간 점령당했고 아직도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러나 임무는 임무였고 그 어떤 약점이나 방해도 허용될 수 없었다. 군용차가 지원 지역에 도착하자 혜원은 가장 먼저 채서 내렸다. 그녀는 급히 의료 장비와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박준호는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주변의 풍경은 혜원이 군에 들어오기로 결심했을 때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모든 것이 황폐하고 더러웠으며 버려진 집들, 메마른 땅, 주민들은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혜원은 자신도 모르게 가벼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은 끝없는 충돌의 피해자들이며 그들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박준호가 다가왔고 혜원은 그의 눈빛에서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긴장된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며 마음이 무겁다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혜원,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렀다. 그 목소리는 충분히 그녀가 멈추고 그를 바라보게 만들었다. 조심해.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우리가 사람들을 돕고 있지만 아무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잖아.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위험을 인식했다. 그녀는 무너진 건물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어갔고 항상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살폈다. 긴장감과 불안함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준호의 존재는 그녀에게 더 큰 안도감을 주었다. 그들이 많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 이 임무에서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었다. 두 사람은 아침 내내 쉬지 않고 일했다. 혜원은 지침을 주고 군인들과 의료진을 이끌어 주민들을 돕는 한편 박준호는 멀리서 모든 일을 조정하며 수송 차량을 관리하고 활동을 감독했다. 몇 번 혜원은 그와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이 있는 듯했다. 아직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감정이지만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다. 저녁이 되어 둘이 함께 쉬기 위해 앉았을 때 혜원은 몸이 피곤함을 느꼈다.
그녀는 접이식 의자에 몸을 기대고 저물어가는 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박준호는 반대편에 앉아 있었고 거리는 두었지만 여전히 가까운 느낌이었다. 이 순간 두 사람은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이 변했음을 이해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그 감정이 어둠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군대의 규정 안에서만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박준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혜원에게 느끼는 모든 걱정과 감정이 담겨 있는 듯했다. 혜원, 네가 정말 강하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감동적으로 들렸다. 이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도 넌 항상 마음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어. 혜원은 그를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그의 말 속에서 진심을 느꼈다. 고마워요, 박준호.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잠시의 침묵이 흐른 후 그들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피곤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임무를 위해 그리고 돕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했다. 그들 사이의 감정은 아직 명확히 정의할 수 없었지만 그 감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혜원과 박준호는 계속해서 함께 일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함께 행동할 때마다 그들의 감정은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이 차이, 국적, 군에서의 위치 등의 차이점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들은 이 고통의 세계 속에서 서로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전쟁 중의 고요한 순간들 속에서 그들의 감정은 점점 더 떼어낼 수 없는 것처럼 변해갔다. 혜원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조차 믿을 수 없었다. 지난 며칠 동안 박준호에 대한 그녀의 감정은 그녀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계를 넘어섰다. 그를 볼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가슴 속에서 밀려오고 이를 계속 집중하려 애썼지만 그는 항상 그녀의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오랜 군인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감정은 쉽게 지나칠 수 없었다. 그들은 나이, 군 직위, 그리고 문화적 차이 등 명확한 거리가 있었지만 함께 있을 때마다 혜원은 그들 사이에 이상한 가까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마치 이러한 차이점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박준호는 강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보였지만 내면에서 느끼는 감정을 싸우고 있는 건 그녀와 다를 바 없었다. 그들이 만날 때마다 그의 눈빛은 혜원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무언가를 반영했다. 그들은 수많은 긴장된 임무를 함께 수행했으며 여러 번의 위험을 마주쳤고 그런 순간마다 항상 서로를 지켜주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관계가 단순히 침묵 속에서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명확한 인정 없이는 계속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혜원은 이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면 군대의 규칙을 어기게 될 뿐만 아니라 그녀가 쌓아온 평온한 삶도 깨져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그것을 피할수록 마음이 점점 더 무겁다는 것을 이해했다. 어느 날 그들이 현지 군과 협력하여 난민들을 돕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상황은 급격히 긴장되었다. 적의 기습 공격으로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고 혜원은 곧 혼란의 한복판에 휘말리게 되었다.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연기가 자욱하며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다. 그 순간 혜원은 거의 방향을 잃을 뻔했지만 그때 한 강한 손이 자신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것이 바로 박준호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벽 뒤로 끌어들여 총알이 빗나가는 것을 막아주었다. 조심해. 박준호는 긴장된 목소리로 외쳤지만 그가 그녀의 눈을 바라볼 때는 다정함이 느껴졌다. 혜원은 그의 눈을 뗄 수 없었고 그 짧은 순간에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 주위의 모든 것이 멈춘 듯했고 오직 서로의 존재만이 남았다. 나는 너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거야. 혜원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것은 짧지만 깊은 의미를 가진 순간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위험이 다가오는 순간에만 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정말로 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상황이 일단 진정되고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다시 임무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들 사이의 관계는 달라졌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행동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일주일 후, 임무가 끝난 후 박준호는 혜원에게 부대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먹자고 초대했다. 여러 번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킨 채 흐릿한 조명 아래 마주 앉아 있었다. 결국 박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혜원?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오랜 시간 찾고 있던 답을 찾으려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혜원은 그를 바라보며 그 질문 속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즉시 대답할 수 없었다. 마음속에서 옳고 그름 사이에서 길을 잃은 느낌이 들었고 통제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우리가 다른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혜원이 대답했다. 그녀의 질문은 부정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제안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준호의 존재를 자신의 삶에서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것은 많은 말이 필요 없는 대화였을 것이다. 그동안 숨겨두었던 감정들이 마침내 풀려나며 그들 사이의 관계는 영원히 변화했다. 더 이상 숨겨진 감정이나 군인과 상사의 관계가 아니라 그들은 서로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고 서로에게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다음 날 혜원이 전선 지역을 점검할 때 그녀는 예전처럼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박준호가 있었고 그가 그녀의 의지가 되어 주었다. 그들이 겪을 사랑의 도전이 많을지라도 이제 혜원은 이 임무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가졌고 그는 그녀를 가졌다. 그들은 서로를 찾았고 이제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혜원은 지휘관의 사무실을 나서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생각들로 마음이 무겁다. 주민 지역에서의 임무는 끝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긴장되고 피곤함을 느꼈다. 그 긴장은 단지 작업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떠오르는 감정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와 박준호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업무 협력의 범위를 넘어섰다. 비록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어떤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혜원은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감정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긴 복도에서 울려 퍼졌고 무심코 벽에 걸린 한 사진을 스쳐 지나가며 멈췄다. 그 사진은 수많은 고난과 도전을 이겨낸 군인들의 옛날 사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런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녀와 박준호는 이제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지만 규율이 엄격하고 날카로운 시선이 가득한 이 환경에서 혜원은 만약 이 관계가 발각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의 긴 업무를 마친 후 혜원과 박준호는 식당에서 만났다. 이번이 두 사람이 정말로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첫 번째 시간이었다. 그들은 임무나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준호는 그녀에게 같이 앉자고 했고 이번에는 두 사람 사이에 아무도 없어서 대화가 진행되었다. 혜원은 공기가 완전히 변한 것을 느꼈고 처음의 긴장감은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그를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감추기 어려운 감정들이 마음속에 넘쳐났다. 이번에 업무 외의 삶을 처음 느껴봤어요. 재밌네요. 혜원이 말문을 열었다. 목소리는 다소 주저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함께 많은 도전을 겪었고 나는 우리가 이후에 무엇이 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박준호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깊고 확고한 눈빛을 보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혜원. 하지만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고 혜원은 그 미소 속에서 따뜻함이 가슴 속에 퍼지는 걸 느꼈다. 그녀는 사랑이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 이 순간 박준호의 존재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함께 가는 것, 정말 멋진 일 같아요. 혜원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벼운 듯하면서도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록 서로의 감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동료애만이 아닌 서로에게 더 깊은 연결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다. 군대의 규칙과 사회의 편견은 여전히 넘기 어려운 장애물로 남아 있었다. 혜원은 미래에 대해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해야 그들이 예기치 않은 문제 없이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음 날, 혜원과 박준호는 다시 함께 일했지만 어제의 대화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혜원에게는 작은 제스처와 눈빛 교환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혜원은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관계의 결과에 대한 걱정이 점점 더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군인이 아니라 큰 팀의 일원이었고 어떤 실수라도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녀는 박준호가 그들이 직면한 위험을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비록 그가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고 했지만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이 질문들은 쉽게 답할 수 없었지만 혜원은 알았다. 자신의 결정을 어떻게 내리든 그녀는 박준호에 대한 감정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그 이후 며칠 동안 그녀는 여전히 열심히 일을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감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감정이 드러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임무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면서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그 시점에 혜원은 그와 박준호의 관계가 발각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자신에게 진실된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더 이상 감추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어느 날 긴 업무를 마친 후 혜원은 박준호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와 마주하고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털어놓아야 한다고 느꼈다. 이 관계를 더 이상 어둠 속에 두고 있을 수 없었고 그들이 함께 미래를 원한다면 지금 바로 직면해야 할 큰 도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혜원은 자신이 힘들고 바쁜 시간들을 보내왔던 그 방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혼란 때문이었다. 결국 그녀는 이제 자신이 감추고 있던 감정을 마주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박준호에게 그동안 가슴속에 숨겨두었던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망설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바로 결단의 순간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다. 박준호는 책상에 앉아 몇 가지 문서를 보고 있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갈 때까지 그는 그녀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박준호는 고개를 들고 혜원을 보았고 그녀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그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이 있었지만 그는 오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임을 직감했다. 준호, 혜원이 말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그 말 속에는 결단력이 느껴졌다. 저는 당신과 얘기해야 할 게 있어요. 박준호는 공기 속에서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고 문서들을 내려놓으며 혜원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혜원? 그는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불안감을 숨기려 애쓰며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혜원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목이 메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애매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없었다. 감정을 계속해서 침묵 속에 묻어둘 수는 없었다. 저희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박준호의 얼굴을 빠르게 지나쳐보며 이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에 대해요. 박준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하고 인내심이 가득했다.
혜원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다는 걸 알아요. 나이 차이, 문화, 그리고 우리의 직업까지. 이 관계가 쉽게 유지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 관계는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진짜로 느끼는 감정이기도 해요. 박준호는 잠시 말을 하지 않았고 그가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놀라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서 진심과 걱정을 느꼈다. 그는 일어나서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혜원, 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나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함께 겪었고 저는 당신과 동료 그 이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요. 혜원은 고개를 들고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고 그저 가만히 서서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박준호는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이 사랑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상황들도 그렇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모든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 그 말은 혜원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앞으로 다가올 모든 도전을 감당할 용기가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만약 이 말을 하지 않으면 그녀는 계속해서 애매한 상태에서 살아가며 자신에게도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옳고 그름을 모르겠어요. 준호.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지만 이 걱정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계속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을지 알아야 해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박준호는 그녀를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마치 그녀의 눈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혜원은 처음으로 그의 손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것은 단지 몸의 온기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따뜻함이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혜원은 마음속의 걱정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의 말 속에서 위안을 얻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었다. 그들의 마음은 모두 표현되었고 그들은 서로에게 있음을 느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얼마나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적어도 그들은 서로를 가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군대 캠프는 조용해졌다. 혜원과 박준호는 여전히 방 안에 남아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침묵과 걱정의 경계를 넘었고 이제 그들은 그 앞에 놓인 길을 볼 수 있었다. 비록 그 길이 항상 평탄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이 앞에 놓인 많은 어려움과 도전들을 알지만 혜원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알았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녀와 박준호는 항상 함께 서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에 맞설 것이다. 이 이야기를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공유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공유는 저희가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큰 동력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